김홍장 당진시장이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축구단을 임기 내 반드시 창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천안 간 고속도로 사업도 내년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쇠똥구리 복원에 나섰습니다. 과거 서식지였던 신도사구의 한우를 방목하며 국내 최초 자연복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 6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을 독식했다며 앞으로 의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지역의 이웃들을 소개하는 칭찬 릴레이. 두 번째 칭찬 주인공으로 서산 대산에서 20년 넘게 집수리 봉사를 하고 있는 피동섭 씨를 소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관광업과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등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금융과 주점, 귀금속 등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3천만 원으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 가운데 2%를 충남도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받고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와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신용이 낮은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더 행복 충남론 사업을 추진합니다. 더 행복 충남론은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도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해마다 4억 원씩 5년 동안 20억 원을 들여 도민 1,400명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천안과 당진, 홍성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민축구단 창단과 당진 천안 고속도로 건설을 남은 임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당진 시민축구단. 스포츠를 통한 주민화합과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이유로 추진돼 왔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 51%가 축구단 창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 시장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론화 과정을 좀 더 확대해서 의견을 좀 모아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임기 내에 어쨌든 축구단을 반드시 좀 창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당진 천안 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고속도로 통과 지역인 삽교호 구간 철새 보호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 시장은 다리 건설 대신 기존 방조제를 확대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정부 예산 4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설계가 확실시되면 시민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당진에서 아산 인주까지는 지금 공사가 박차를 가고 있고 당진까지 연결하는 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번에도 국비 확보, 내년도 국비 확보도 신청한 상태고요. 신평 쪽에 IC가 하나 생기고요. 서해안 고속도로에 이렇게 붙이는 JC가 생기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 밖에 김 시장은 민선 7기 2주년 성과로 전국 최초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대기오염 물질 절반 이상 감축 등을 꼽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부여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20대 외국인 여성으로 지난 22일 입국해 자가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중 확진돼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여군 누적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는 168명,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는 150명입니다. 서산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6명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주요 자리를 독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조례제정 등 적극 협조를 해왔지만 민주당은 원구성과 관련해 상의 없이 결정을 했다며 다수당의 갑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의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지역 현안 사업장을 찾는 민생 투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선거에선 의장의 민주당 이현희 의원, 부의장의 민주당 이수희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의 민주당 안효돈 의원, 운영위원장의 민주당 최기정 의원, 총무위원장에는 미래통합당 조동식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소나 말의 배설물을 이리저리 굴리며 먹이로 삼는 쇠똥구리. 요즘엔 찾아보기 쉽지 않죠.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면서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되는데요. 태안군이 이 쇠똥구리 복원에 나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모래 언덕인 신두리 해안사구. 한우 2마리가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쇠똥구리 복원을 위해 풀어놓은 소들입니다. 현재 암소 2마리는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이곳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 언덕에 갑자기 한우가 등장한 이유는 뭘까? 과거 신두리 해안사구는 쇠똥구리 서식지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가축 방목이 금지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쇠똥구리 복원을 바라던 주민들은 4년 전 돈을 모아 한우를 마련했지만 관리 등이 어려워 방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태안군이 복원 사업에 뛰어들면서 한우는 지난 3월부터 사구로 나오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가져오지 않고 국내에서 자연 복원을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우를 방목하는 주된 목적은 2004년도에 국내에서 멸종된 쇠똥구리에 대한 그 복원 사업과 함께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소는 특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포함된 배설물에서는 쇠똥구리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사료 대신 풀만 먹고 있습니다. 사료는 절대 먹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료에 그 항생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집에 있는 그 재배하는 콩을 삶아서 주고 절대적으로 사료 같은 걸 안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은 소가 살기 적합한 환경이 서서히 갖춰지면 쇠똥구리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식지 조성을 위해 충북대와 함께 주변 식물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한우도 5마리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쇠똥구리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선 다른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쇠똥구리 자체 그 유충을 그 국립생태원이든 아니면 보존하고 있는 곳에 요청을 해가지고 유충을 방사를 해서 밀도를 좀 높여가는 방향이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태안군은 자연 복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방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 국내에서 사라진 쇠똥구리가 태안에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지역의 이웃들을 소개하는 칭찬 릴레이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고로 2팔을 잃었지만 염전을 운영하며 이웃들을 돕고 있는 강경환 씨를 만나봤는데요. 이번엔 강 씨가 지목한 2번째 칭찬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저는 맹정우 시장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현대오일뱅크의 피동석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어려운고 소외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굳은 일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산 대산읍의 한 산골 마을. 할머니와 어린 증손자가 단 둘이 살고 있는 집에
피동섭 씨와 봉사단이 방문했습니다. 마당을 무성하게 뒤덮은 수풀을 걷어내고 잔뜩 쌓여있는 쓰레기도 치웁니다. 대산 석유화학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 씨는 23년 전 직장 동료 몇몇과 뜻을 모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이들 공부방을 지어줬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 계시고 그리고 학생이 3명, 초등학생 3명의 열흘 정도의 공사를 시작을 해서 공부방을 마련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다 성년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처음 10명이었던 봉사단체는 좋은 일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회원이 100여 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직장 외에도 피 씨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만 10여 개입니다. 집수리 봉사를 위해 굴삭기와 지게차 운전, 도배 자격증을 따기도 해 서산의 맥가이버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사실 딱 시작만 하면은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고 또 그 중에서도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충분히 다 해낼 수 있고 또 하고 나니까 야 이걸 우리가 해냈구나 그런 큰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집을 또 찾게 되고 발굴하게 되고 이러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도움을 받아서 모두가 잘 살길 바란다는 피동섭 씨. 소외된 이웃들의 보금자리를 고쳐주며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내포신도시 주거용지가 속속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예산군, 홍성군 등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내 빈 땅에 아파트 9개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산 지역에 5개 단지가 생깁니다. 토르시티가 223세대 규모 아파트를 올 하반기 착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파트는 8년 임대 형식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심상건설은 329세대 규모 아파트 착공을 검토 중입니다. 대방건설은 844세대 아파트 시공을 준비 중입니다. 예산군의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지엠 프라임도 817세대 규모 이지더원 2차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중흥건설은 1120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10년 임대 형식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상록아파트가 준공한 뒤 아파트 건설이 멈춘 홍성 지역에도 4개 단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1,400세대와 1,196세대 아파트 건설을 지난 4월 시작했습니다. 준공은 2022년 7월 예정입니다. 1블록은 행복주택으로, 2블록은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중흥 S클래스 아파트와 LH 스타일스 사이터에는 3개 단지가 생길 예정입니다. 대방건설이 844세대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으로 홍성군의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래도건설은 1728세대 아파트 건설을 위해 경관 건축 시비를 준비 중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 입지로 공식화했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인구 유입으로 인한 분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도와 양군도 아파트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인구 증가는 물론 상가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11대 후반기 원구성에 돌입합니다. 도의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원구성 절차를 밟습니다. 첫날에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의장과 1부의장, 2부의장을 선출합니다. 둘째 날에는 6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무기명 투표로 각 위원장을 뽑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합니다. 후반기 의회는 7월 1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합니다.
서산시가 6월까지 예정이었던 서산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 할인 판매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은 학원과 주유소 등 관내 3,2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산사랑 상품권은 올해 500억 원어치가 발행됐으며 현재까지 70%가 판매됐습니다. 홍성군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홍성군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잇따르자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차 표지 미부착, 보행장애인 미탑승, 주차 표지 위 변조 등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에 적발될 경우 불법 주차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성 홍동면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집 고쳐주기 입주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사는 이달 9일부터 진행돼 40년 넘은 주택 지붕과 내외부, 화장실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실시됐는데요. 이 집에 거주하는 최숙자 씨는 홍성군 금마면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애국지사 최중삼 선생의 후손으로 독립유족회를 이끌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태안 고남면 영목항의 녹색 수변공원 조성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잡초 제거와 주변 정비를 마무리했고 해수욕장 전면 개장을 앞두고 화훼류 2만 본도 심고 있습니다. 보령으로 이어지는 연륙교가 건설되면서 영목항에는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내년까지 65억 원이 투입돼 각종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양 멜론이 본격 수확에 들어간 가운데 첫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청양에선 3년 전부터 20여 농가가 멜론 재배에 나서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 높은 재배 기술로 멜론 생산 최적지로 꼽히는데요. 다른 지역 멜론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농민 고소득 작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협의체는 그동안 별도의 사무실 없이 시청 사회복지과에 머물며 활동해왔습니다.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공공 민간기관과 연계한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는데요. 현재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나눔 냉장고 운영, 작은 음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새벽 한때 북부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아침부터는 맑겠는데요. 오전 3시까지 5에서 10mm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17도, 당진, 태안은 18도, 서산과 홍성, 예산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 서산, 태안이 26도, 홍성과 예산, 청양은 27도로 화요일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북부에는 새벽에 잠깐 비가 내리겠지만 아침부터는 맑겠는데요. 빨래하실 땐 바깥 날씨 살피시고요. 세차 효과도 괜찮겠습니다. 여름철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는 높은데요. 서로 조금씩 배려해주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약간의 구름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토요일까지 맑은 날씨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인 일요일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강수 지역이나 시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종일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1m로 낮게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